안녕하세요, 머리 스나이퍼입니다. 오늘 영상은 미중 무역전쟁 휴전협정 D-29일 남아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에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증시 방향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어보는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1월 30일부터 미국과 중국 장관급 실무 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전에 1월 첫째 주에 있었던 차관급 회담 같은 경우는 쌍방 간에 그냥 맛보기 탐색전이었다고 하면은 오늘 회담 자체가 본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게임에 앞서가지고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신호들이 이미 사전에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첫 번째로는 미국의 재무장관 문우신이 협상에 앞서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관세 100% 철회할 수 있다. 전면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다만 이거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의 흐름을 보면은 이런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중국에서도 협상을 그냥 협상 테이블에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협상 테이블에 앞서서 중국 내 외국인 투자 자본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그런 법률을 채택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미국이 원했던 바고요.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과연 진정성 있게 이런 법률을 진행을 하고 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을 안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서 이런 사전에 미국이 원하는 바를 가지고 나왔고 그 내용을 미리 공표를 함으로써 협상은 매우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은 이런 뉴스들에 화답을 했는데요. 앞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미국 기업들이 몇 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오늘 주가 보시면은 제너럴 일렉트릭, 거의 17% 이상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례적으로 급등한 상황인데요. 단순히 이게 제너럴 일렉트릭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보잉사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애플도 다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크로노스 그룹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지금 무역 전쟁과 관련 있는 이 협상 테이블에서 관련 있는 기업들이고요. 여기서 제가 지금 4개의 기업만 보여드렸는데 이외의 기업들 주식들도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장관급 회담이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2월 말에 드디어 만나겠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 자체가 정상적이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차관급 회담, 그리고 2차 회담에서는 장관급 회담에서 구체적인 딜이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협상을 바탕으로 최고 양국 간의 대표가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트럼프와 시진핑이 2월 말에, 그러니까 3월 1일 종료 이전에 휴전 종료 이전에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건 또다시 2018년도 상반기 때 그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그리고 10월 이후의 분위기처럼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만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악재는 다 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보잉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보잉사는 앞으로 10년 동안에 새로운 항공기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잉 797인데요. 여기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제가 이제 보잉사가 새로운 항공기 개발한다는 게 그게 뭐 어때서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전제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뭐냐면은 수요처가 확정이 돼야 돼요. 단순히 비행기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는 항공산업 자체가 항공기를 만드는 이런 산업은 미국에서는 넘버원이지만 그 운송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사양 산업이 되어서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다 시장을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 항공기가 아닌 이 항공 운송 산업에 있어가지고 거의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많은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고 가장 그 운행을 많이 하는 나라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동안에 중국이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공표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은 항공기 수입에만 약 1조 달러를 소비하겠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항공기를 7,000대를 구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7,000대라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되는데 라고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이 지금 현재 2019년도 1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대수가 167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시아나 대한항공 그리고 기타 등등의 저가항공의 모든 비행기를 다 합쳐도 대한민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가 400대가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398대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현재 7,000대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터무니없는 숫자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항공사들도 있지만 이 항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 비행기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 교체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게 추가적으로 약 한 7,000대 정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공기 시장에서는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는 대표적인 회사가 두 개밖에 없죠. 에어버스 그리고 보잉. 유럽에서 수입할 거냐, 미국에서 수입할 거냐. 두 개가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100% 보잉에서 수입하진 않겠죠. 양국 간의 무역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수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 에어버스사에서 수입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잉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놓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담보가 되었을 때 보잉사는 항공기 개발을 안심하고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양국 간의 협상에 있어가지고 무역 전쟁에 있어서 이게 진전의 바로미터가 되는 게 바로 환율이죠. 그 환율 보시면은 좌측 상단부터 엔화 그리고 위안화, 브라질 헤알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 원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달러가 본격적으로 약세에 진입했다. 추세가 약세 전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달러 약세, 엔화 강세,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난번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위안화가 달러 대비해서 강세 전환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위안화가 가장 중요한 지금 환율 중에 하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게 6.5로 요 정도 수준까지만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요렇게 본격적인 위안화 강세가 시작이 되고 글로벌 장세는 특히 이머징 마켓 아시아 시장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2017년도만큼 또는 그 이상의 상승 전환이 가능한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헤아라를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헤아라도 마찬가지로 남미에 있는 대표적인 이머징 마켓으로 달러 대비해서 지금 다시 강세 전환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브라질 국채 매수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번 주에도 한번 찬스가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 대규모 댐이 터지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보베스파 지수도 빠졌고 환율도 순간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금방 자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타이밍 때 추가적으로 브라질 국채 매수를 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브라질 국채를 매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원화 기준에서는 약 한 300원 수준에서 300원 밑에서 거의 다 이제 매수를 끝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매수를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원화 대비 엔화라든지 원화 대비 위안화 그리고 원화 대비 달러 이렇게 다 같이 보여드리는데 엔화 같은 경우는 원화 대비해서 이제 강세 또는 보합 수준으로 가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위안화는 확실히 지금 상승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안화가 약 한 160원대 초반에서 머물렀었는데 이제는 165원을 넘어서는 그런 분위기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달러 같은 경우는 원화 대비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달러는 이제 약세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환율 특히 위안화 관심 있게 보시면은 협상 진행 과정을 상대적으로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무역 전쟁으로 확실해진 게 있는데요. 바로 미국은 중국이 콩을 얼마나 수입하고 천연가스를 얼마나 수입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5G에 대한 공격이 주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미국에서나 글로벌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 일본, 중국 모든 국가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글로벌 시장을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이번 무역 전쟁으로 뚜렷하게 그리고 매우 명확하게 결정이 된 게 뭐냐면은 전 세계 시장은 5G 시장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을 먹여 살리는 새로운 산업이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중국은 한번 반도체 굴기 그리고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가지고 이런 5G 시장에서 선두의 자리를 한번 탈환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고 일찌감치 미국이 이거를 싹을 자르려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좀 먹히는 분위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5G 시장에서 우리 미국이 넘버원을 가져갈 테니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그 자리를 너네들이 알아서 가져가라라는 식의 지금 현재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양국 간에 중국과 미국 간의 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될 게 이 5G 시장의 표준 그리고 5G 시장에서 누가 어떻게 주도권을 가져가는지 그런 협상이 중요한 의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무역 협상과 상관없이 별도로 좀 중요한 뉴스가 하나 뜬 게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냐면은 드디어 그동안에 잠잠했었던 신재생에너지에도 새로운 바람 그리고 긍정적인 바람이 불 수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중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 미세먼지 관련돼서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 그래서 천연가스 수입도 늘리고 천연가스 소비도 늘리는 게 기정사실화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 다루는 게 조선업이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고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은 외국의 다른 조선업종들이 조선회사들이 다 이제 문을 닫고 지금 치킨 게임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LNG선 수주가 엄청난 양의 규모로 지금 현재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앞으로의 에너지 소비 흐름이
미국에서 지금 수출하는 천연가스 중심으로 판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LNG 그 천연가스 수입도 늘림과 동시에 앞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이 뉴스를 발표를 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림받았던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이제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 쪽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뉴스가 함께 나왔던 그런 한 주였네요. 제가 명절 앞두고 명절 끝나고 이제는 명절이 끝나야지 새로운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명절 다들 잘 보내시고 기분 좋게 명절 이후에 주식시장도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를,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스나이퍼였습니다.